관점이 다른 저녁 시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 주제는 남녀 간의 성인식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오찬호 작가 그리고 국제회의 통번역사 에바 씨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뵙게 됐습니다. 아까 브리핑 시간에 이제 잠깐 나왔습니다만 가수 또 그 친구들이 뭔가 여성을 성추행하고 했다는 그 소식이 연일 뭐 계속 이어진 소식입니다만 에바 씨한테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한국 사회의 저런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성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우선 영상을 몰래 찍은 것, 그리고 그 영상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제 유출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또 듣고 또 알아본 바로 그게 사실 사회적으로도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자신이 이제 몰카를 찍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을 찍고 또 유출함으로써 올 수 있는 후폭풍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 조금, 그래서 그게 이제 큰 화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러시아에서 사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발생했다면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화를 내기보다는 솔직히 어리석고 좀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친구가 옆에서 그런 일을 벌였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으면 너 무슨 짓 한 거야 라고 야단치는 그렇죠.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자랑스럽게 그걸 떠벌리고 다니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철들지 않고 사실 굉장히 좀 어리석고 어린 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 작가님, 뭐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이제 이렇게 사회 문제화 됐습니다만, 그것도 유명인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이슈화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뉴스가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저걸 보면서 에이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뭔가를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행동이지만 그 뒤에는 어떤 문화적 토대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나쁜 행동이 아닌 것처럼 포장되는, 뭐 남자라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그런 역사가 굉장히 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지금까지 남성이 여성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적으로 대해왔는가, 성적 착취를 어떻게 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짚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상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의 어떤 끝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좀 재미있는 남성의 어떤 성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하나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입맞춤에 동의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그러게요.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이에 대해서 있죠. 여성들은 8.4% 정도가 뭐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대답을 했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22.9%가 그건 그거지, 키스를 한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굉장히 서로 간에 합의되어야 될 어떤 순간에 사실상 어떤 문화가 개입을 해서 뭐 여자는 남자 이런 강한 모습을 좋아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건 단순히 뭐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어떤 부부 사이에 조사를 해봐도 부부 강간 이런 단어가 대법원에서 판례를 받은 것이 비교적 최근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은 동일한데 그것이 이제 여성이 피해를 본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는 굉장히 짧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역사가 깊죠. 뭐 성공하면 여성을 가질 수가 있어, 혹은 뭐 남자들끼리 오늘 화끈하게 놀아보자. 그렇죠. 그런 문화들이 얽히고 얽히다 보면 이런 좀 굉장히 나쁜 사례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흔히 언론에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근본적 귀인의 오류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쇄 살인범이 막 나타나면 사회적 문제이고 구조의 문제고 자기들의 모두의 책임인데 그걸 피하려고 사이코가 그랬겠지, 뭐 간단하게. 그러면 되게 속편하죠. 애가 나쁜 놈들 속편하지만 뭐 어디나 그런 녀석들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성추행이나 이런 또는 마약이나 이런 사건들도 자기들의 책임이라고 이제 또 안기는 싫으니까 슬쩍 떠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남녀 간의 성인식 차이를 이제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대한민국이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 갇혀 있는 듯한 사회여가지고 외국의 사례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 일단 저희 나라부터 러시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러시아에서는 아직도 이제 여성과 남성에게 그 적용되는 도덕적 잣대라고나 할까요? 그게 아직도 다르고 그래서 여성들이 하면 안 되는 것 반면에 남성들이 해도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나뉘는 그런 좀 성차별이라고 해야 하죠. 성차별이 아직도 사회에 녹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스웨덴의 경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남녀 평등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남녀 간의 그 성평등 격차가 적은 나라라고 볼 수 있고 또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이 70%가 넘어서 유럽 연합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굉장히 높은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또 남녀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국가적으로도 양성 평등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보수 뭐 진보를 떠나서 사회 전체가 그런 성평등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사회가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유엔 통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스웨덴이 성폭력 사건 발생 신고가 제일 많아요. 인구 10만 명당. 나중에 보니까 지금 에바 씨가 조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성폭력과 관련되는 이 남녀 양성평등법을 엄청나게 강하게 그렇게 요건을 강화해서 데이트하자고 자꾸 추근되면 성폭력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경범죄로도 안 갈 수도 있는 건인데 자꾸 이렇게 그 선을 넘기가 집요하면, 쉬워서 그래서 이렇게 더 강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 여성들이 너무 남성을 찍어 누른다. 요새 세상은 못 살겠다. 얼마 전에 20대 남성에 대한 성 정체성 조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역차별이다.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역차별 아니다. 그냥 남성 차별이다 이건. 여성을 너무 그래도 좀 어떻게든 차별을 해서 건져주다 보니까 남자가 역차별 받는 게 아니고 아예 남자가 차별받는다. 아예 이런 인식도 많이 번져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남녀의 갈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실검 순위에 올라가기 싫어서 사실상 이제 이 지점은 여성이 특정한 이미지로 재단된 그 역사는 아주 길죠. 그리고 이제 여성이 그런 이미지를 이제 비판하는 역사는 또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굉장히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세상이 되게 예민하다 그러지만 아직도 이 모양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남성들은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이 변해. 뭐 3년 전에는 이게 죄가 아니었는데 이게 왜 죄가 돼? 이런 식의 굉장히 혼돈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어이구 여성들이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성평등에 관한 얘기는 여성 피해자의 언어죠. 어떤 고통을 겪은 수치심을 당한 사람이 어떤 상황을 요구하는 것이고 남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나 평소에 실수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굉장히 성찰적인 거예요. 하지만 여성은 내가 다시 이런 수치심을 경험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피해자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은 어떤 측면에 굉장히 강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과격해? 이런 얘기만 하다 보면 사실 또 끝에 가서는 뭐 남자는 군대에 가잖아. 결국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소모적인 토론을 통해서는 발전을 할 수 없는 거겠죠. 이제 정준용 씨 사건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들었습니다만 에바 씨 짤막하게 그러면 이런 사건이 안 벌어지려면 어떤 게 더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여성들이 뭐 권리를 되찾고 또 남성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남성분들이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동료들 중에 뭐 여성들이 있거나 내 동기들 중에 여성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녀들이 뭐 더 좋은 성과를 낸다거나 그랬을 때 자격지심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동등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서로를 좀 이해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대립을 할 게 아니라 어차피 공존하는 사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행동할 때 이게 다른 사람 여성이건 남성이건 다른 사람한테 어떠한 피해를 줄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줄지 잘 파악하고 행동하는 그게 것을 어떻게 보면 배려인 건데요. 소통이고. 오 작가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굉장히 이 사건에 국한돼서 말을 이제 우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면 남성 문화 이제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뭐 야동 찾고 공유하고 그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문화가 사라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고
굉장히 넓게는 일상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자꾸 구분하는 것 아하. 이런 어떤 것을 생물학적으로 원래 그렇다는 식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도적으로 규범적으로 이제 좀 규격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꾸 남녀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려는 버릇 이것을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래 대박이야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대박이 그 통나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큰 통나무. 이 통나무 쪼개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큰 통으로 그냥 있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대박이야라고 이제 중국의 뭐 노자에서 나오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남녀가 그렇게 갈라지고 싸우는 거는 사회를 위해서도 정말 건강하지 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 작가님, 에바 씨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